안녕하세요. 미스터 홈즈 세종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입니다. 오늘 약속드린 대로 주간 시세 동향 알려드릴 텐데요. 주간뿐 아니라 6월 전체 한 달 시세 동향 함께 알아볼 거라서요. 오늘은 제가 저의 사적인 의견 배제하고 정확하게 이제 나와 있는 그 자료만 훑어드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감정원 2020년 6월 5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보겠습니다. 6월 29일 기준이에요.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보면 빨갛게 보이는 곳이 많이 오른 곳이에요. 전국에 딱 한 군데가 빨갛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네, 바로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1.48. 다른 이제 두 번째로 오른 곳 이렇게 찾아봤을 때 경기가 0.24. 그러니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세종시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걸까요? 대전은 0.05. 대전이 이제 많이 주춤해졌습니다. 아마 눈치 보는 시기 당분간 좀 갈 것 같고요. 충북 0.11입니다. 충북이 청주가 이제 한참 올랐다가 조정지역 묶이면서 이제 또 아마 조금 힘들어지는 그 시기를 다시 겪게 될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세종이 그 전주는 1.55% 올랐고 이번 주는 1.48%죠. 뭐 내용은 일주 만에 새로운 내용이 확 터지진 않았을 거예요. 교통 여건 개선, 충남대 병원 개원, 외곽 지역 저가단지 수요로 행복도시와 조치원읍 등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 청주시는 조정대상 지역 지정 이후 매수 문의 감소하며 모든 구에서 상승폭 축소됐고 거기에 비해서 풍선 효과를 받는 천안시가 0.34%로 성성지구 등 신축단지와 불당 쌍용동 일대 저가단지 수요로 상승.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높은 상승률 보이고 있는 계룡시네요. 1.49%는 대실지구,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신규 분양 호조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 확대. 전세 가격 동향 이번에는 보겠습니다. 세종시가 0.81, 대전이 0.31로 상당히 전세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여기 빨간 곳 여전히 세종시네요. 0.81로 전국에서 매매가도 전세가도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이 대전광역시하고 울산광역시가 전세가가 많이 올랐네요. 모두 0.31. 네, 전세 가격에서 대전은 동구, 신흥동, 파남동 중심으로, 중구는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는 선화동, 태평동 위주로, 유성구는 지족동, 노은동 등 주거 여건이 우수한 단지 중심으로 상승을 했다고 되어 있고요. 세종은 행복도시 위주로 전세 수요 꾸준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격대 낮은 조치원읍 등 외곽 지역으로 수요 확대되며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여태까지 엄청 낮은 금액으로 전세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세 나와 있는 매물이 많지가 않아서 더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주시는요, 6.17 대책 이후에 흥덕구, 서원구 등 모든 구에서 상승폭이, 전세도 상승폭이 축소됐고요. 거기에 비해서 천안 서북구, 동남구는 인기단지 및 소형 평형 위주로 상승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KB부동산 리브온의 주간 보도자료에 6월 29일 기준 자료를 보겠습니다. 수도권 지역 상승폭 줄었지만 상승폭이 줄었다고 상승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상승은 하고 있는데 그 폭이 약간씩 변화는 있겠죠. 서울 노원 성북 등지에서 상승세는 여전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 KB 주간 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상승폭이 조금 더 커졌으나 경기도의 상승폭이 줄었다. 네, 매수가 경기에서 서울 쪽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난주 급증한 서울 매수 문의가 이번 주에 더욱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저가 매물과 급매물에 대한 인기가 한층 더 높아졌다. 6.17 대책 발표 직후에 급격히 상승했다가 다시 진정되어가는 형세는 과거 대책 발표 직후의 움직임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고 시장에서 진정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향후 1, 2주간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난주에 이 얘기 나왔었죠. 지난주에 갑자기 확 몰렸었어요. 금액도 오르고 대전도 지난주에는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빨리 소화될 것들 딱 소화되고, 그리고 이제는 지켜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지? 뭐가 더 나올 거지?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이거 보면서 조금 지켜보고, 또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지던가 아니면 약간 관망세가 이제 지속되던가 이걸 판단들을 하시겠죠. 한국감정원하고 KB하고 세종시에 있어서는 많이 차이가 안 나네요. 세종이 1.52% 올랐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대전은 0.21% 올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매 가격이에요. 네, 전국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보면 세종이 1.52 1등을 달리고 있고요. 그 다음이 서울 0.49, 경기 0.37.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서울, 경기, 세종 사람들이 제일 살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수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니까 매매를 하고자 하는 분이 많다. 매물이 많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저지선이 생길 텐데, 지금 세종시 매물이 적어서 계약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금액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국 시도별 아파트 전세 가격 주간 변동률 세종 0.77. 네, 여기 KB 부동산에서도 세종이 전국적으로도 가장 높은 전세 가격 변동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KB 부동산의 구체적인 수치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매매 가격 지수 보시면 대전은 전주 대비 0.21, 세종은 1.52, 세종은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충북이 0.04, 충북은 이제 오름세를 조금 멈춰가고 있는 느낌이고요. 충남이 0.11, 전세 가격 지수 대전은 0.13, 세종은 0.77, 충북은 그대로고요. 충남은 0.07.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보겠습니다. 이번 구별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대전의 동구가 0.26으로 그래도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이 서구 0.24, 그리고 유성구 0.22, 중구 0.26, 대덕구는 변동 없습니다. 세종 1.52라고 말씀드렸고, 충북 청주에서는 서원구만 0.06, 그 다음에 흥덕구 0.01 미미하게 올랐고 나머지 두 구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충남, 천안 지난주에는 서북구 쪽이 좀 많이 올랐는데요. 이번엔 또 덩달아 동남구 쪽에서 0.26, 이번에는 서북구 0.17 이렇게 오름폭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룡이 0.40, 요건 한국감정원하고 좀 많이 다르네요. 오히려 여기 KB에서는 계룡의 오름세를 지난주에 이미 많이 올랐던 걸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것보다는 좀 줄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한국감정원은 지금 계룡이 오히려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지켜볼 일이네요.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는 대전에서는 일단 유성구가 0.23으로 좀 여전히 높은 전세 가격 지수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서구가 0.15, 동구가 0.09 이 정도 보이고 있고, 세종은 0.77 말씀드렸고, 청주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 그리고 천안이 서북구가 0.29, 계룡은 0.14 이렇게 전세 가격 지수 보였네요. 네, 지난 한 주간 매매 전세 시장 동향에서 매매만 보겠습니다. 매수 우위 지수 100 이상이면 매수하려는 분이 더 많다고 그랬죠. 대전이 103.9로 여전히 매수하시려는 분 많은데 매물 없어서 거래는 활발하지 못합니다. 18.0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낮죠. 이제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충청북도 매수 우위 지수는 89.6. 네, 이제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이 전에는 막 140 막 이렇게 올라갔었잖아요. 이제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좀 뚝 많이 줄어든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6월 한 달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감정원이에요. 2020년 6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전국으로 봤을 때 매매 위주로 보겠습니다. 전국은 0.41, 올랐고요. 수도권 0.49, 지방은 0.33인데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봐야겠죠? 네, 여기 이제 지도로 보시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세종
2.13%, 작년 6월 한 달 동안 2.13% 올랐습니다. 거기보다 더 많이 오른 곳은 대전이에요. 2.19. 네, 지난달까지만 해도 대전의 상승세도 상당히 높았다. 여기 전국 주택 종합 매매 가격 0.41% 중에 수도권이 0.25에서 0.49로 상승폭 확대됐고, 그 중에 서울은 마이너스 0.09로 조금 빠지는 듯 하다가 0.13 이렇게 해서 상승으로 전환된 게 20년 6월입니다. 그리고 5대 광역시 뭐 8개도 있는데 세종 0.32, 5월에는 0.32 정도 올랐는데 6월에 확 올랐어요. 2.13% 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2.19, 혁신도시 및 대전 역세권 개발 기대감 등으로 올랐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가 동구 쪽이 해당되고 있어요. 그리고 충북은 1.58인데 개발 호재 있는 청주시 위주로 상승했으나 지금 이제 규제로 묶이면서 이제 상승폭이 확 줄어들어 버린 그런 상황이고요. 전세 가격도 보겠습니다. 전세 가격 우리가 관심 있는 세종 0.45에서 5월은 0.45% 정도 상승했는데 6월은 0.86%로 상승세가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어디서 올랐냐? 세종은 가격대 낮은 외곽지역, 조치원 등 위주로 전세가 올랐고요. 대전은 1.14% 올랐는데 전세 매물 부족에 따른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 양호한 대단지 위주로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 전세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임대차 3법 나오면 그나마 지금도 매물 없어서 오르잖아요. 매물이 확 줄어들 거라 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세종도 0.31%인데 매물 부족이라고 하잖아요. 전세가 많이 안 나와요. 이미 지금 살고들 계시니까요. 전세 가격이 상승했다. 대전은 정비사업 이주 수요, 그 집을 비워줘야 되니까요. 이제 나와 있어야 될 집을 찾는 거죠. 그것 때문에 상승을 했다고 해요. 네, 마찬가지로 KB부동산의 월간 보도자료 보시면 여기 이제 이 기준일을 제가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이 월간 보도자료 기준일이 6월 15일 기준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6.17 대책이 발표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 6.17 대책 이후에 금액 변화는 다음 달 7월 보도 자료가 돼야 아마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6월 들어서 재개발 기대가 있는 서울과 교통 호재가 많은 경기도가 많이 상승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도권 중심으로 광역시 및 도지역까지 상승을 보인 가운데 세종 1.80% 상승을 했다고 되어 있네요. 네, 지역별 주택 매매 가격 월간 증감률을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요 색깔 파란 색깔이 서울이고 수도권이 빨간색 부분이고 그 다음에 5개 광역시가 초록색 뭐 이렇게들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다 비슷하게 1, 2월에서 3월 한번 올랐었네요. 그러다가 4월, 5월 뚝 떨어졌다가 다시 6월에 훅 올라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에 다들 좀 마음이 급해지셨을 텐데 이게 6.17 대책 발표 전이라는 거죠. 그러면 6.17 대책이 발표나고 사실 세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오름폭이 커지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여기서 훨씬 더 훅훅 올라오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네, 지방 5개 광역시에서 상승한 것을 보면요. 대전이 1.19%로 높게 상승했습니다. 세종과 대전이 쌍끌이로 지방의 어떤 매매가를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 다른 데보다 막 엄청 비싼데 계속 올라간다기보다는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서름을 많이 받아왔죠. 다른 지방 광역시에 비해서 그런 것들을 맞춰간다. 지금 요렇게들 많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지방 얼마나 올랐는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자료가 많아서 요 월간 자료까지는 각 도별 수치까지는 지금 못 보여드리고 요걸로 그냥 대체를 할게요. 세종 1.80, 뭐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매매 가격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6월 한 달간 6.17 대책 발표나기 전이에요.
전세 시장을 보겠습니다. 전세 전국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 높게 상승하고 있고요. 기타 지방 상승 반전하며 전국 전세 가격의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주택 전세 가격은 전월 대비 0.27% 상승했다고 되어 있죠. 자, 우리의 관심 대전은 0.91%, 대전 많이 상승했어요. 뭐 비교해보면 부산은 0.01% 거의 안 올랐잖아요. 이런 지역도 있는데 대전은 많이 올랐다. 울산도 많이 올랐네요. 0.41%. 네, 지역별 주택 전세 가격 월간 증감률을 보면 여기도 보시면 1월에 조금 이제 높았다가 이렇게 살살살살 좀 떨어지는 듯 했어요. 5월까지 좀 떨어지다가 6월에 훅. 6월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여기는 그 규제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다들 고개를 발딱 들면서 매매가, 전세가 모두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매매 가격 전망 지수를 보겠습니다. 이 전망 지수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 상승할지 아니면 이제 좀 상승폭이 주춤할지 떨어질지 이걸 보는 거거든요. 100 정도 되면은 이제 지금 정도가 뭐 비슷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100 이상이 되면 앞으로도 계속 좀 올라간다. 100 이하가 되면 좀 떨어질지도 모르겠는데 뭐 요런 정도로 척도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서울은 130입니다. 서울은 앞으로 이제 계속 올라갈 것 같다고 지금 전망하고 있고 대전이 126이거든요. 그럼 대전도 앞으로 매매가 자체는 당분간 계속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여기 세종까지 나와 있네요. 매매 전망 지수를 보시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2, 3개월 후에 가장 잘 올라가고 있을 동네가 어디냐? 찾아보세요. 두두두두두둥. 네, 세종입니다. 세종에 살고 계신 분 중에 누가 질문했어요. 나 세종에 살고 있는데 별로 올라갔다고 못 느끼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왜 그럴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매도를 하실 분 또는 그냥 매도나 매수에 전혀 생각이 없이 그냥 지켜보시는 분 하고 지금 내가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되실 분하고 보는 척도가 달라요.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팔겠다 내지는 우리 집이 얼만가 이렇게 보시는 분은 우리 집에 어떤 그 층이나 조망이나 뭐 교통 이거나 이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단지에서 제일 높게 팔린 집 또는 제일 높게 호가를 부르고 있는 집이 어딘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이 그만한 조건이 안 되는데도 거기 제일 비싸게 팔린 집이 우리 집값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매수를 하시는 분은 항상 제일 싼 집을 봐요. 내가 일단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 단지에서 제일 싼 집을 보는데 그게 매도되고 나면 그게 계약되고 나면 그 다음 위에 집 이렇게 나오고 또 내가 그 집을 가봤을 때 얘는 뭐 층이 안 좋더라. 앞에가 바로 막 시끄러운 도로더라. 그래서 그건 내가 매수하고 싶지 않은 집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시점이나 또는 내가 사고 싶은 집을 찾았을 때는 밑에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 계속 오르네 계속 높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파실 분은 그 높은 가격 실제로 내가 당장 팔지 않아도 되실 분이 높게 내놓은 우리 집보다도 훨씬 좋은 가격을 보면서 그대로네 아직 안 올랐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 쪽 내가 집을 가지신 분들은 우리 집 아직 뭐 별로 안 올랐는데 왜 이렇게 오른다고 말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매수하실 분은 살려고 할 때마다 금액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새 이만큼 올라버렸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 전망지수 세종 현재 146. 제가 저한테 상담 전화 하시는 분한테 거의 저는 뭐 매도를 하시든 매수를 하시든 이 상황을 정확하게 그대로 말씀드려요.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사시려면 빨리 사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급하시지 않으면 좀 더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2주택 일시적 2주택이 되셨거나 또는 세금 때문에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어쨌든 지금 빨리 매도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더 오를 것 같은데 내가 얼마를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데를 지금 여기다가 얹어버리면 안 돼요. 내 기간 안에 그 집을 파실 수 없습니다. 욕심 조금 낮추시고 지금 가격에 맞춰서 그거보다 500, 1000 낮게 내버리면 바로 매매 거래가 완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그냥 그렇게 파시면 좋겠고 얼마라도 더 받아야지 하다가 우리 망하잖아요. 주식 보통 그렇게 해서 망하는 경우 많잖아요. 지금 이 가격에 충분히 내가 뭐 15% 20% 이익이 났어요. 그래서 그냥 그 가격 그대로 내서 팔아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충분히 그 이익을 볼 수 있었는데 요거 조금 더 받아야지 하고 약간 더 높이 내놨다가 결국 그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면서 훅훅훅훅 빠져서 결국 뭐 3%, 5% 나중에는 마이너스로 팔게 되죠. 약간의 욕심이 나의 이익을 완전히 다 역전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정도 이익이면 됐다. 조금 마음 비우시고 내시면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도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고요. 매수도 마찬가지예요. 매수하실 분들 지금 세종시 수치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오르는 그런 시장이에요. 좀 더 깎으면 조금 더 싼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이미 그 매물들이 싹 다 없어지고 다른 사람이 가져갔거나 아니면 이렇게 오르는데 나 나중에 더 올려서 팔아야지 매물 들어가 버리고 지금 이런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종시 다음이 서울이에요. 충북이네요. 충북 138. 요거는 그 호재가 작동했을 때 얘기겠죠. 그리고 서울 130, 대전 126. 이렇게 다들 지금 앞으로도 계속 좀 오를 것 같다. 충북은 근데 약간 애매합니다. 이제 이게 아마 규제로 묶을 거라고 생각 안 했을 때의 얘기겠죠. 대전하고 충북, 요 청주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럼에도 세종하고 서울은 이거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 있죠. 이미 규제를 다 받고 있는데도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 규제로 묶이면서 얘들은 더 비교적으로 더 좋은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해석하시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 요 말씀까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지난 한 주 시세 동향 알아봤고 6월 한 달, 6월 한 달이라고 하기에는 좀 5월 중반부터 6월 중반까지라서 지금 규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우리가 여기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세종, 대전, 청주, 천안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천안은 안 묶였고 청주와 대전은 묶였습니다. 세종은 원래부터 묶여 있었어요. 자, 그게 어디로 갈 것인가? 1번, 지역 묶이지 않은 풍선 효과가 있는 지역으로 간다. 2번, 어차피 다 묶였다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곳으로 간다. 네, 실수요자들 마찬가지예요. 실수요자들도 사놨는데 집값이 안 오르는데 사고 싶지는 않으시잖아요. 내가 들어가서 살 거지만 앞으로 이후로 몇 년 후에는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 그런 데를 사고 싶은 건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네, 정부에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정책을 만드는 것과 내 개인 재산을 불려가는 건 전혀 다른 일일 테니까요. 그렇게 보시고 움직일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돼요. 지금 시장은 일일이 하나하나 재고 뭐 일주일, 2주일 기다리는 이런 장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자꾸 저희가 재촉하는 것 같지만 일부러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그런 거니까요. 뭐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그렇구나. 나는 지금 사거나 팔거나 하지 않을 거니까 괜찮아 하고 그냥 들으시면 되고 내가 지금 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분은 그렇게 좀 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는 거니까요. 내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냥 본인 스타일대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네, 저는 미스터 홈즈 세종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